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젊었을 때는 활발하고 말도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조용해진 분.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듣기만 하는 분. 친구들이 줄었는데도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 분.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질까요? 혹시 삶에 지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그런 걸까요? 외로워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요.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용해진 자신이 부끄럽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내 의견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좋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토론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 입장을 관철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말해봤자 뭐하나? 설명해봤자 이해 못한다. 굳이 내 의견을 말할 필요 없다. 이게 지쳐서 그런 걸까요? 포기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경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말로 사람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득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좋은 말, 논리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이 수긍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실패 끝에 알게 됐습니다. 아,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쇼펜하우어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실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실을 말해줘도 그게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불필요한 설명과 설득을 줄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듭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공감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뜻으로 조언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 적 있으신가요?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다툼으로 번진 적 있으신가요? 농담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오해가 생긴 적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인데 잔소리 그만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셀 수 없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참 어렵습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말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한 말도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려고 한 말도 상대방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해서 한 말도 상대방에게는 비난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오래된 격언이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침묵은 안전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단순했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자녀가 생기고 사위나 며느리가 생기고 손주가 생깁니다. 각각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다릅니다. 이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누군가는 기분 나빠하고, 누군가는 오해하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살면서 누군가를 바꿔보려고 애쓴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의 습관을 고쳐보려고 한 적 있으신가요? 자녀의 성격을 바꿔보려고 한 적 있으신가요? 친구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한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성공했나요? 대부분은 실패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바뀐 것처럼 보여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갔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돌아보면 맞는 말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배우자.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이 바뀌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변한 것 같아도 근본적인 성향은 그대로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여전히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여전히 외향적입니다. 꼼꼼한 사람은 여전히 꼼꼼하고 대충대충인 사람은 여전히 대충대충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의 성격이 크면서 조금 다듬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은 그대로입니다. 어릴 때 고집이 셌던 아이는 커서도 고집이 셉니다. 어릴 때 소심했던 아이는 커서도 조심성이 많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 자신일 뿐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 해도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의 힘으로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남편이 정리정돈을 못한다고 잔소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내가 말이 많다고 지적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닥달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하니 갈등도 없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하고 유창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말이 적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관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느라 바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같아도 실은 다음에 뭘 말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관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핍니다. 말의 뉘앙스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말한다. 관찰하고 생각한 후에 말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반응하기보다 이해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바로 화를 냅니다. 자기 의견과 다른 말을 들으면 바로 반박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화낼 일도 화나지 않게 됩니다. 반박할 일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공감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지니 추웠습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갑니다. 상처를 덜 주고받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조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말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이 없는 것 같고, 소극적이니까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 더 강하다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감정 소비가 적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화는 에너지를 크게 소모합니다. 말다툼을 하고 나면 진이 빠지는 거 느껴보셨죠? 그게 에너지가 소모된 겁니다. 조용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함의 시작이다. 맞는 말입니다. 감정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아무데나 쓰면 정작 필요할 때 부족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감정을 아낍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갈등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겁니다. 10마디 하면 그중 한마디는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마디 하면 그중 10마디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씨앗을 적게 뿌립니다.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삶이 평화롭습니다. 신경 쓸 일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평화로움이 내면의 힘이 됩니다. 셋째, 내면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인정을 찾습니다. 자기 말에 동의해주는 사람, 자기 의견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반응에 흔들립니다. 반면 조용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확신을 찾습니다. 남이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남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면이 평화롭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내면의 평정에서 나온다. 밖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니 고요하면 괜찮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아니 단단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이런 내면의 평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 오래 알았으니까 끊기 애매하니까라는 이유로 유지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에너지만 소모합니다. 일방적인 관계, 나만 노력하고 상대방은 노력하지 않는 관계, 나만 연락하고 상대방은 연락하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는 불공평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자꾸 비교하고 자꾸 비난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해롭습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이런 관계들을 정리해도 됩니다. 아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그 시간을 불필요한 관계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함께 있으면 편한 관계,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관계,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도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관계,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힘이 되는 관계,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관계, 내 편이 되어주는 관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도 평생 진정한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는 세상 모든 것보다 값지다. 인생 후반부에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관계는 놓아주세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사는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의무적인 모임도 없습니다. 억지로 할 약속도 없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허전한데? 나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달라집니다. 이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조용히 사는 삶의 첫 번째 변화는 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만남에 쓰던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바쁘게 사람 만나느라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특히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크게 소모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살면 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피곤함이 줄어듭니다.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조용히 살면 이런 걱정이 줄어듭니다. 신경 쓸 일 자체가 적어지니까요.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맞는 말입니다. 조용히 지내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쁘게 살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내면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 내면이 자랍니다. 바깥에서 오는 소음이 줄어들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성장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남과 비교하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하면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쓰지 말라.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없습니다. 내 기억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기억에 매달려서 현재를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그냥 놓아주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실수도 했고 잘못된 선택도 했지만 그때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놓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히 살아갈까요? 그건 말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삶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선택된 삶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결과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합니다.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갈등을 피하고 내면이 단단합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 없습니다. 소수의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기대를 줄이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을 피한다. 인생 후반부의 목표는 대단한 성취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말이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예전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건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변화입니다. 이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인생 후반부를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지혜를 전해드리며 마무리할게요.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평화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갈등 없이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